엄태화. 한때는 천재 감독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유병헌 나오죠, 박서준 나오죠, 박보영 나오죠, 막 난리가 났는데. 경락고. 아 맞아. 방공호. 맞아. 한약고. 핵폭탄이 쏴도 살아남는 벙커. 이런 걸 원했어. 이런 거를 한 번 찍을 때만 3-4개씩 터뜨리란 말이야. 혹성 탈출의 원숭이는 뭐다? 또 전문가 같았어? 아 이번에 좀 멋있었어. 아 캐스팅 잘했네. 잘 들어왔어. 시사 계통에서 요즘에 네. 방송 미친 듯이 하고 계신 아. 거의 없다님 나오셨습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콘크리트 유토피아. 콘크리트 유토피아. 이게 감독님을 일단 먼저 봐야 됩니다. 일단 감독부터 접하는 무조건 감독입니다. 아. 감독은 엄태화 감독이에요. 인상 좋으신데요? 인상 좋고 나이도 저보다 한 살 어려요. 젊은 친구네. 좀 마음 편하게 얘기도 되겠어요. 지금까지 한 게 뭔데? 지금까지는 나이보다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 신뢰를 저질렀다면 이제부터 신뢰가 아니에요. 야 꼬장을 들고 네, 그렇죠. 아 근데 이분이 이제 잉투기라는 영화로 2013년에 독립영화계에서 굉장히 혁신적인 데뷔를 했어요. 2013년이면 뭐 한 10년 됐네. 네. 딱 10년이네. 네네네. 잉투기 뭐죠? 저 진짜 죄송합니다. 이 영화는 잘 그냥 몰라요. 아는 분만 아는 영화인데요. 포스터도 신기하고. 네네. 여기 이렇게 나와 있네. 2013년 개봉된 독립 영화로 현피를 다룬 청춘 영화다. 나 현피 알아. 현피가 현피 알아. PC방에서 네, 그 카톡으로 그 게임하다 싸우다가 네. 만나서 현장에서 그렇죠. 피 뜨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2016년에 만든 영화가 이게 약간 이 제목이 네, 이 제목은 내 살면서 네 한 수백 번 본 것 같아. 가려진 시간. 가려진. 이게 이제 수ומ태 아니겠습니까? 당시 이제 강동원 씨의 미모를 처음부터 끝까지 빨아먹는 영화다. 미모로 버틸 수 있는 건 CF야. 저 옛날에 그 저기 대학생 때 이제 PC 통신 할 때 네. 최지우 씨 사진 많이 다운받았어요. 재밌더라고요. 아 최지우 씨가 이상형이에요? 그때 되게 좋아했었죠. 아. 와이프가 이상형입니다. 그 거짓말에는 형수님도 안 속을 겁니다. 자 갑시다. 당시에 잉투기 때문에 신인 감독상 이런 거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굉장히 개성 있는 감독이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에 굉장히 큰 규모의 영화를 맡았어요. 근데 이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영화에 제가 시놉시스를 살짝 봤거든요. 일단 포스트 아포칼립스 장르예요. 또 어려운 얘기 하나 나왔죠? 포스트 아포칼립스 장르가 뭐냐 그러면 포스트 아포칼립스요? 네, 포스트가 뭐의 이후를 이야기하는 그렇지. 거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 그렇죠. 아포칼립스는 뭐겠어요? 멸망이잖아요. 아포칼립스는 사실 멸망이 이게 성서에 나오는 말인데 그냥 멋있어서 쓰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어원이 있고 뭐 이런 게 아니야. 성서에 나오는데 아포칼립스라는 말이 있어. 어감 좋아? 멸망인데 어감이 좋잖아. 그래서 포스트 아포칼립스 장르라 하면 멸망 이후를 다루고 있는. 뭐 디스토피아 이런 거예요? 디스토피아는 좀 달라요. 다르고. 디스토피아는 미래는 미래인데 뭔가가 삐끗한 안 잘못돼 있는 미래. 그러니까 가령 뭐 우리가 재수없게도 대통령을 잘못 만나가지고 독재국가에 살게 되었다. 그거는 저기 디스토피아죠. 아니. 자, 포스트 아포칼립스 장르는 미국에도 많습니다. 근데 미국에도 많아. 근데 왜냐면- 일본은 이해가 되거든요. 네네. 일본은 어찌됐건 핵폭탄을 통한 큰 파괴를 경험했고 네. 또 실제로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면서 음.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걸 잃었다가 부활한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화 서사에 혹은 영화 서사에 당연히 그런 게 나올 것 같은데 미국은 뭐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쭉 잘 된 나라잖아. 미국은 일본보다 더 오래 핵무기의 공포에 떨었던 나라거든요. 갖고 있으면서 무서워하는 거야? 아니 냉전 시대에 계속 소련이 얘네들이 얼마나 만들어낼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어떤 미친 독재자가 나와가지고 버튼 몇 개 누르면 미사일 날라갖고 완전 개 초토화되는데 그런 공포를 오래 겪은 나라기 때문에 그래? 미국 사람들도 이런 거에 대한 상상력은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고 그렇구나. 포스트 아포칼립스 장르도 사실은 알고 보면 미국이 더 많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예 장르로 자리를 잡았어. 좀비 뭐 이런 것처럼. 네. 오히려 그런 거 아닐까? 내가 지금 너무 잘 나가면 망했을 때에 대한 공포가 더 클 거 아니야. 그런가. 그러면 이제 우리를 망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 뭐 각종 질병이라든지 가만 보면 질병으로 멸망하는 이야기, 뭐 핵무기로 멸망하는 이야기, 뭐 기아, 환경 변화 이런 걸로 멸망하는 이야기 다 미국에서 만들어요. 그러네. 그 얼마 전에 그 누구죠? 톰 행크스 나왔던 뭐 지구가 되게 뜨거운 상태에서 막 혼자 이렇게 로봇 개랑 다니고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지구 로봇 개랑 다니는 거야? 톰 행크스가 고생한 거 있어 아무튼. 이상하네. 아야 좋아. 그럼 그거 네. 옛날에 혹성 탈출. 혹성 탈출. 맞아요. 나 어린 나이에 진짜 충격받았거든. 네네. 첫째는 그 앞에서 남자들이 누드씬으로 수영할 때 다 보인 걸 충격받았고 그걸 텔레비에서 주말의 명화에서 봤는데 그랬어. 두 번째는 마지막에 진짜 그 막 마지막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여기가 지구였어.
가만 보면 그 호성 탈출 원작 소설을 쓴 사람이 프랑스 사람이거든요. 재밌는 게 2차 대전에 참가했다가 일본군 포로로 잡힌 적이 있어요. 아 실제로? 네. 어, 그럼 호성 탈출의 원숭이는 뭐다? 일본. 라고들 추측하고 있죠. 네. 야. 또 전문가 같았어? 아 이번에 좀 멋있었어. 아 캐스팅 잘했네. 막 이런 거 원했어. 이런 거를 한 번 찍을 때만 3-4개씩 터뜨리란 말이야. 어쨌든 그 이제 포스트 아포칼립스를 다루고 있는 한국의 재난 영화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 얘기한 미묘한 평을 받았던 가려진 시간의 감독 엄태화, 한때는 천재 감독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두 번째 작품이 약간 미묘한 평가를 받았던 엄태화 감독의 신작입니다. 아 여기 이 사람한테는 되게 좀 중요한 상황이겠네. 거의 이거에 감독 커리어가 달려 있다고 해도 왜냐면 이게 규모가 작은 영화가 아니거든. 근데 만약에 이걸 말았다, 그럼 이제 끝나는 거지 상업 영화에서. 기회가 안 오는 거죠. 기회가 안 오지 당연히. 감독 사실 한때 천재 소리 들었던 감독은 엄청 많아요. 그렇잖아. 근데 봉준호, 박찬욱처럼 자기 커리어로 그걸 증명해버린 사람들도 많아. 그러니까 이게 꼭 잘 돼야 된다. 잘 되면 이분이 네. 이제 앞으로 또 더 좋은 제안도 받고 그렇죠. 자신의 재능을 막 펼칠 수 있는 네. 거네. 근데 여기에 막 A급 배우 다 퍼부었죠. 이병헌 나오죠, 박서준 나오죠, 박보영 나오죠. 막 난리가 났는데. 너무 세더라고요. 네, 출연진이 지금 이 영화가 가장 세네요. 근데 쟤는 대충 줄거리를 보니까 한 아파트만 살아남은 거야. 맞아. 다른 건 다 대지진으로 무너졌는데. 맞아. 한 아파트면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지? 영화니까. 지진이 여기만 피해갔다는 얘기인가? 뭐 어쨌든 간에 황궁 아파트래. 황궁 아파트. 근데 여기에 생존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니까 원래 입주민들이 이제 공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좀 진짜 그러네. 네. 그래서 새로운 주민 대표를 뽑아가지고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막아서서 아파트 주민만을 위한 새로운 규칙을 만든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있죠. 이제 황궁 아파트 안쪽 사람들과 바깥쪽 사람들의 갈등 이야기겠지요. 그럼 이건 이제 서양 원전으로 넘어가게 되면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매드맥스요. 야 머릿속에서 이게 이렇게 다 연결되는구나. 뭐 이게 어디서 빨아왔는지는 대충 보이죠. 네. 이것도 못하면 영화 유튜브 하지 말아야지. 매드맥스 2편을 보면 매드맥스가 이제 인류 멸망 후잖아요. 그것도 포스트 아포칼립스 영화야. 그럼 이제 매드맥스는 그러네. 결국 이제 원료를 둘러싼, 그러니까 연료를 둘러싼 전쟁이란 말이야. 맞아. 한 마을에만 연료가 나는 거고 석유가 나는 마을이 있어. 맞아. 거기에 이제 석유를 강탈하러 온 놈들과 지키려는 사람들과 그 사이에 낀 맥스. 맞아. 3자의 이야기잖아. 맞아. 아마도 제 예상에 이건 100%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지만 제 예상에 아마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펼쳐지지 않을까. 일단 포스트 아포칼립스라는 배경이 똑같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생존 집단. 재밌다.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벌이는 약탈자와 지키려는 자의 싸움. 이라면 아마도 이런 구조로 흘러가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야 여기 평가 많네. 나도 찾아봤어. 네. 나 이 제목이 너무 섹시해가지고 섹시하네. 콘크리트 유튜브에서 콘크리트에 꽂혔어요. 콘크리트. 저기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콘크리트 책 2권 샀거든요. 제가 이렇게 건축에 좀 관심이 있어서 건축을 공부하다 보면 소재를 공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콘크리트가 웃긴 게 이집트나 로마 때만 해도 이게 그냥 접착제용으로 쓰인 거야. 지금 우리도 경복궁 가보면 회라고 하잖아요. 네. 그 이제 아시아 콘크리트인데 네. 돌 사이를 이렇게 완충제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 로마의 판테온 그 위에 돔 있죠. 돔이 이제 콘크리트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성소피아 성당의 돔도 콘크리트로 만든 거예요. 와, 되게 나는 콘크리트가 현재적인 재료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특수 부위를 만들 때만 좀 썼지 콘크리트가 주 원료가 돼서 우리가 생각하는 콘크리트 건물이 등장하는 건 이건 현대구나. 네. 이 콘크리트가 언제 유행을 하냐면 20세기 이후에요. 그러니까 산업혁명기를 상징하던 건 유리랑 철이었거든. 그렇죠. 딱 철골 구조물에 막 유리 쫙 끼고 수정gun 같은 거 딱 했는데 이게 이제 20세기로 들어와서 20세기 때 이 제국주의 국가들의 자랑 대표적인 히틀러가 건물 엄청 크게 했잖아. 맞아. 다 콘크리트야. 그리고 냉전으로 들어가면서 소련과 미국이 또 경쟁하니까 자기네들이 짓는 아파트라든지 건축물 다 콘크리트로 짓는. 우리가 더 튼튼하게 짓는다. 그리고 더 돈도 아끼고 더 웅장하게. 가장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그 스탈린 이후에 후르쇼프 있잖아요. 크루쇼프. 네. 스탈린의 모자가 이상해졌다. 뭐라 수습이 안 되냐? 그 모자 처음부터 이상했으니까 신경 쓰지 마. 후르쇼프가 이제 이 소련을 만든 사람이 스탈린이잖아요. 근데 네. 스탈린이 죽은 다음에 권력을 잡은 다음에 이 후르쇼프가 이제 스탈린을 비판하는데 그 비판적 포인트 중 하나 콘크리트였대요. 앞으로 새로 지을 건물들은 콘크리트로 지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소련이나 동유럽권에서는 사실 콘크리트를 통한 건축물들이
다량으로 지어지고 목재로 해도 되는 건데 다 콘크리트로 하고 아호. 전신주도 콘크리트로 짓고 오. 그래서 이렇게 소련 이런 데 가보면 사각형 모양의 이 전신주들이 되게 많아요. 다 콘크리트로 지은. 그래서 노동력도 훨씬 적게 들고 나무도 안 쓰면서 빠르고 크고 웅대하게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 이 콘크리트는 사실은 소련, 특히 후르쇼프랑 이제 관련이 깊다는 게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군대 얘기했잖아요. 콘크리트의 또 하나 상징이 이제 또 냉전 때 경납고, 아 맞아. 방공호. 맞아. 그러니까 탄약고. 핵폭탄이 쏴도 살아남는 벙커 이런 걸로도 굉장히 많이 상징적이 됐다고 하니까 콘크리트 하면 우리 사실 너무 익숙해서 별 생각이 없는데 실제로는 20세기용 건축 자재고 이게 생각보다 이 어떤 제국주의 국가들의 경쟁 도구로도 많이 쓰였다. 아 프로파간다용 건축 자재네요. 잘 들어왔어. 우리나라로 오면 이게 좀 다른 게 우리나라에서 콘크리트를 진짜 사랑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누굴까요?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콘크리트는 쉽게 말하면 영원한 물질이다. 아 영원한 물질이다. 왜냐면 우리가 그 전까지는 네. 나무로 집을 지었잖아. 나무는 금세 망가진단 말이야. 아 그렇지. 또 사람들이 기와를 안 썩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와는 흙으로 굽는데 생각보다 그 수명이 짧아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나라 전통 이 건축 소재는 네. 금세 사가. 근데 이제 박정희 같은 그 시대 때 1920년대 때 태어났던 청년들은 그런 어떤 건축 자재로 짓고 가난한 나라만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극복하는 게 뭘까? 콘크리트. 그걸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경주예요. 경주 가면 콘크리트 한옥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옛날에 그 얘기는 들어봤죠. 광화문을 콘크리트로 복원했다. 예, 그 얘기 들어봤어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밑에 지금 돌로 된 데만 콘크리트로 복원한 줄 아는데 그 지금 이렇게 보면 광화문 이렇게 그 나무로 이렇게 그 돼 있는 처마 같은 데죠. 그것도 다 콘크리트예요. 아 진짜. 통짜로 다 콘크리트로 만들어서 다 색칠해 둔 거야. 그걸 현재 서울 역사박물관 앞에 가보면 그냥 나무로 만들지. 그러니까 그 복잡한 처마를 다 콘크리트 주물을 떠서 만들어 놓고 색칠을 다 한 거야. 근데 그게 왜냐? 가까이 뜻인 거죠. 이 콘크리트가 산업화의 상징이고 근대화의 상징이고. 근데 그 박정희 대통령의 자존심을 무너뜨렸던 사건이 1970년대 때 와우 아파트 붕괴 사건. 너무 빨리 시민 아파트를 짓다가 와우 아파트가 이제 붕괴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죽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콘크리트라는 게 우리 너무 익숙한 소재이긴 한데 실제로 20세기를 돌아보면 우리 안에서도 좀 숭배되던 물질이고 세계사적으로도 숭배되던 물질인데 이번에 영화로 만든 거야. 와 이거 약간 소름인 게 예전 혹시 이병헌 씨가 광고했던 그 휴대폰 광고 알아요? 이제 나한테 질문이 잘못됐는 게 그분이 광고 한 100개 했는데 그렇지. 나한테 뭐래냐. 되게 유명한 문구가 있었어. 뭐? 단언컨대 메탈은 완벽한 물질입니다. 이분이 콘크리트 유토피아에 나오네. 연결이 희한하게 되네. 단언컨대 콘크리트는 가장 완벽한 물질이다. 라고 박정희가 얘기한 거 아니야. 그러네. 야. 아하. 크게 연관은 없어 보입니다만 어쨌든. 근데 이 여기 하나만 덧붙이면 최근에 와서는 이 흐름을 바꾼 인간이 있어요. 누구예요? 어떤 인간이에요? 안도 다다오. 안도 다다오가 만든 네. 건축물들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인기예요. 일본이 70년대 때 우리보다 더 빨리 MZ가 등장하고 개인화됐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건축 소재로 콘크리트를 재해석한 거야. 그래서 콘크리트 건축물을 딱 막아놓고 그 안에서 웅크리고 있는 인간상. 그래서 사실은 건축을 좋아하는 사람들 최근 트렌드에서는 안도 다다오의 콘크리트는 개인을 찾는 공간이에요.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공간에서 개인의 어떤 그런 거를 지킨다. 감옥이네. 그래서 우리가 외로운 거지. 그럼 현대의 콘크리트 건물은 개인과 개인을 유리시키는 감옥이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안도 다다오의 해석으로. 그러니까 우리 오늘 이 얘기가 상당히 재밌는 게 뭐냐면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아까 포스트 아포칼립스 뭐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역사로 보더라도 20세기 때 콘크리트라는 물질이 너무나 이야기거리가 많은 거지. 세상과 나를 격리시키는 물질이기도 하면서 게다가 그 방어벽이 굉장히 견고하고 오래 갈 수밖에 없는 어떤 재료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그러네. 그리고 지금 따져보면 우리가 지금도 이 겉을 옛날처럼 안 그렇게 꾸며놔서 그렇지 지금도 우리는 콘크리트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승리한 물질인 거지. 최종 승자. 근데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어감도 좋고 뭔가 미래적인 느낌이 있어. 왜냐면 콘크리트가 현대적인 소재니까. 시멘트 유토피아 웃기잖아. 콘크리트 재료인데 이상하잖아. 아니면 뭐 자갈 유토피아 이상하잖아. 흑벽 목재 유토피아 이상하잖아. 영화 역사가 이렇게 이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실험전 한번 접붙이기를 해봤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부터는
그 우리가 주제로 갑시다. 주제로 이건 갑시다. 약간 여름방학 특집을 한번 모셔본 거고 네네네. 아까 말했었던 뭐 페미니즘 계열의 영화도 네. 좋고 멜 깁슨 특집도 좋고 아이 좋죠. 특집 할 거 너무 많지. 브루스 윌리스 특집. 브루스 윌리스 특집은 한번 해줘야지. 저 그날 그냥 찬양 시간입니다. 저는 그냥 찬양 타임이에요. 저도 그럴 거야 아마. 그래요? 다이아트만 쫙 몰아봐도. 오. 세뮤얼 잭슨 특집도 좋아요. 나 그분 저기 네. 얼마 전에 봤던 게 그 킬러의 보디가든가 뭐 있잖아. 네. 욕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재밌다. 네. 다음부터는 본 작품들 또 네. 주제별로 해서 한번 접근하면서 새로운 어떤 좀 그 엔터테인먼트와 인문학의 향연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보물도 좋겠다. 그만해, 시끄네. 냉전 시대 얘기도 한번 얘기하면 재밌을 것 첫 같아. 보물. 첫 보물. 굿. 좋았어.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